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소비자 중심의 중고차 시장 거래 개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유선혁 간사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줌을 통해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좌장을 맡으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께서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정화 회장님의 인사 말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1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된 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중고차 시장은 사실 이제 대기업의 진출 문제로 논란이 컸었는데 그 이면에는 현재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에 어느 기업이 진출하는가를 별개로 중고차 거래가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또 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투명성이나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참석해 주신 분이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그 산업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잘 들어주시고요. 또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님이 중고차 소비자 피해 현황 및 이용 소비자 실태 조사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현 사무총장입니다. 중고자동차 거래 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소비자 피해 분석, 중고차 허위정보 모니터링,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시장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인데요. 이제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지금은 사실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은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소비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완성차 대기업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이 이제 좀 뜨거운데요. 소비자 단체로 이제 다 묶어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제 기사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완성차 업체 진출이 일부 중고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 등 이나 이런 부분들 현안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성차 업체의 진출로 중고차 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 그리고 소비자 피해와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이제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조사를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이제 소비자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이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제 소비자 통합 이제 상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 상담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2020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들어온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는 이제 총 5,16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이제 좀 더 많았는데요. 7,135건으로 이제 전년과 대비해서는 이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이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 5,100
65건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중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 피해 발생 시점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한 20.4%였고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한 76.8%로 계약 이후 소비자 피해가 이제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이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이제 받은 내용이나 정보들이 달랐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소비자 불만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불만의 좀 유형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가격에 대한 불만이 35%로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이제 비싸게 샀다는 불만이고, 다음은 이제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한 불만이 22%로 나타나고 있고요. 중개 수수료 등록비 등 수수료 불만이 11%, 그다음에 차량 등록증, 계약서 등 서류 미교부가 6.8%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계약 이후 나타나는 불만의 유형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능 상태 불량에 대한 불만이 이제 월등하게 많은데요. 2,447건으로 전체 불만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력 미고지가 15%, 그다음에 위약금 부과 및 계약금 환급 거절이 4.7%, 그다음에 계약 해지가 3.9%였습니다. 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 이제 큰 두 개의 축이 이제 허위 매물 관련과 품질 성능 관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구매 단계 주요 피해 내용인 허위 매물 관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매물과 이제 미끼 매물이라는 걸로 이제 두 개로 나뉘어 볼 수가 있는데요. 허위 매물은 이제 저렴한 매물로 방문을 유도한 후에 매장에서 이제 실제 차량이 없다며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유도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끼 매물은 이제 저렴한 매물로 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이제 유사한데 차량이 실제는 있지만 뭐 체납 차량이라든지 수리비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다른 차량 구매를 이제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허위 미끼 매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제 235건이 이제 접수가 되고 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허위 매물은 자동차 이제 365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허위 매물이 이제 다수 발견이 되었고요. 미끼 매물은 이제 실제는 차량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허위 매물 단속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진화한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끼 매물이 이제 새롭게 소비자 피해를 이제 양상하고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실효성에 관련된 피해입니다. 오늘 이제 관련 전문가 두 분이 계셔서 일단 이제 자세한 말씀 주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중고 자동차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주행거리, 검사 유효기간, 불법 구조물 변경, 사고 침수 여부와 함께 주요 차의 누유나 누수 여부, 외판 및 주요 골격의 교환이나 판금을 주로 표시하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피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점검 기록부 이외에 부품에서 성능 상태 불량으로 인한 이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점검 기록부 항목 외에도 운행 자체가 불가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서 소비자 안전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능 상태 이제 불량 피해가 2,447건으로 이제 매우 많은데요. 엔진, 라디에이터, 변속기, 배터리, 시동 꺼짐 등 자동차 운행에 이제 필수적인 부품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그런 에어컨 고장, 스마트키 작동 불량, 빗물 누수 등 성능 상태 불량으로 인한 좀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력을 하지 않아서 이제 발생하는 피해인데요. 588건입니다. 그래서 점검 기록부상 사고는 이제 주요 골격에 이제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을 때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고는 이제 프레임 손상 차량에 이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는 이제 찌그러짐, 그다음 도색 같은 것으로 이제 외관을 교체하는 경우들도 사고 차량으로 인식하면서 이제 규정과 소비자 사이에 이제 인식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서 오는 좀 불만들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침수차 관련 피해인데요. 69건이 접수가 되었고 침수 이력 표시가 없었는데 이제 차량 인도를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뭐 하부 부식이나 녹스름 등 이제 침수차로 이제 의심된다라는 조금 불만들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렌트, 리스, 영업용 등 일반 차량의 용도로 사용했던 이력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판매했다는 불만인데 불법 구조 변경을 이제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이제 피해들이나 주행 거리들이 달라서 생기는 좀 피해 등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가피한 피해가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피해가 아니라 성능 상태 점검이 잘 이루어졌다는 이제 해결되었을 이제 피해 사례들도 많은데 성능 상태 점검부 이제 관리상 제도적인 문제점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다양한 의견 주시면 그 의견들을 모아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소재지별 피해 현황을 보시면 이제 경기도가 17.4%로 이제 가장 많았고 인천, 대구, 서울 순으로 이제 좀 불만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고 이제 판매업체도 많아서인지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지자체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매매 상사를 통한 피해가 전체 61%로 가장 많았고요. SK 엔카, K카, KB 차차차 등 중고차 플랫폼 업체를 통한 피해가 한 1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도 이제 플랫폼을 통한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중고 매매 단지나 중고 매매상을 통한 방문 구매가 이제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 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정보 조사 대상은 SK 엔카, K카, 보배드림, AJ 셀카, 오토플러스, 스타카 등 중고 매매 사이트 매물 이제 500개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지난 8월이었고 조사 항목은 이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제공 여부, 중고차 연식 및 주행거리, 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등에 있는 모니터링을 진행했고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한 이제 자동차 실매물 검색을 통해서 정보 일치 여부를 이제 비교 분석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제58조에 따라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의무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에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22%로 나타났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없는 곳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허위 매물 관련은 자동차 관리법 이제 제57조의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365 사이트하고 비교한 결과 24%가 허위 매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행거리 정보 일치 여부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도 진행을 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이건 71조에 따라서 중고차 매매 사업자는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43%만 정보가 일치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한 57%로 나타났습니다. 그 매매 사이트와 자동차 365 간 주행거리 불일치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적게 표시된 경우가 사실은 이제 문제인데요. 적게 표시된 경우가 이제 26%였고 많이 표시된 경우가 이제 매물의 73%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고차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의 이제 절반의 소비자가 구매 시 중고차 플랫폼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이제 얻는다고 응답을 했고요. 31%는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고차 매매 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매 방법은 이제 대면 거래가 이제 87%로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향이 이제 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이제 고려하는 사항은 1순위는 차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3순위까지 이제 고려한 것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가격,
그 침수차나 사고차 여부, 성능 상태, 주행 거리 순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이제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불만 사항과 관련해서는 구매 시 불만을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이제 25%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중복으로 불만 사항을 이제 받아보니까 처음 고지하고 설명드렸던 부분과 달라서 불만이 생겼다는 부분이 45%로 이제 가장 많았고, 사후 관리 미비에 대한 불만이 39%, 그다음 허위 미끼 매물이 30%, 사고차 미고지가 27%, 시세보다 이제 비싸게 구매했다라는 소비자 불만이 27%로 나타났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이제 발급 여부 및 발급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중고차 구매 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발급은 이제 법적 의무 사항인데 27%가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이제 발급받은 경우에도 45%가 계약 의사를 이제 밝힌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발급을 해줬다라는 그 내용이었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소비자가 이제 가장 고려하는 부분은 사고차, 침수차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63%로 가장 높았고, 누유, 누수 여부가 이제 17%, 그다음에 점검 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발급하는 점검자를 본다는 소비자가 이제 8%였고요. 주행거리, 연식, 불법 구조 변경 여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는 실제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중고차 시장을 이제 신뢰한다는 소비자는 15%에 좀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인 중고차 매매상을 이제 신뢰한다는 소비자도 이제 11%에 좀 그쳤고요. 중고차 플랫폼은 이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39%의 소비자가 플랫폼은 좀 신뢰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이제 진출과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66%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성능 상태 점검 결과를 좀 신뢰성 있게 제공할 것 같아서가 이제 가장 높았고요. 34%였습니다. 허위 미끼 매물이 이제 줄 것 같다라는 응답이 33%, 중고차 시세가 이제 투명해질 것 같다가 16%,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영세 업체에 비해서는 조금 믿음이 간다가 16%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었을 때, 소비자들은 이제 성능 상태 점검에 대한 불신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32%, 다음은 이제 불투명한 가격 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16%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 실태 분석 조사한 결과, 이제 소비자의 인식도 조사들을 조금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조사 결과에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중고차 시장의 이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고차 구매 단계에서 시세나 그런 상태 등을 소비자가 좀 사전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좀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피해 사례 모니터링 소비자 조사에서 이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가 많이 등장했는데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차에 있어서 성능 점검 기록부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의 이제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대한 좀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이와 함께 내용에 대한 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저는 이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신속하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이제 투명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이제 그와 함께 사후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제
저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업자들의 좀 자정 노력들도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정 노력을 위한 자율 규제를 좀 확대하는 부분이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모아서요.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가 좀 더 안심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비자가 이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인지하고 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 홍보 자료도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올릴 예정인데요. 한국소비자연맹이 이제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정지현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실태 조사 또 소비자 피해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을 드렸고,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6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자동차 관련한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특히 정비 점검 검사 관련한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분야에서 차례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으로 모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 자동차학과의 김정윤 교수님,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안수 본부장님,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원식 회장님, 코리아 스타트업의 최성진 대표님, 이렇게 6분입니다. 말씀 순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우선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각 분야에 있어서 특히 자동차 분야를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서도 이 자동차 애프터마켓 하면 소비자한테 차가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인데요. 다른 분야는 선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가장 낙후되고 후진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중고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발표대로 이 매년 피해 사례도 굉장히 크고요. 또 부동산 다음으로 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사회적 휴익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한 16, 17년 전에 국토교통부 제가 정책 연구를 통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달 2,000km를 의무 보증해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 중고차 보증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래의 취지 자체가 정부의 비대칭을 없애고 특히 이 매매하고 분리를 시켜서 객관적인 자동차 가격 또 상태를 제공해 주는 게 주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원래는 5개 기관이 지금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가장 중요한 이제 정부 산하 기관인데 초기에 하다가 빠져나갔고요. 나머지 이제 진단보증협회를 비롯한 협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정비업체에서 4개의 단체가 지금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요, 전체적으로 이 중고차 거래가 사업자 거래라는 게 있고 당사자 거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이 사업자 거래일 경우에만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게 돼 있고, 전체 차량 이 거래의 40%를 차지하는 당사자 거래, 개인과 개인 거래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교부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개인 거래에 있어서 뭐 거의 90%를 위장 당사자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딜러가 개입이 돼 있어도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를 받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개인 대 개인으로 해결해야 되는, 정부가 개입을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미끼 매물,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까 발표 보시다시피 거의 올라온 매물 중에서 거의 30%, 10대 중에 3대가 허위 미끼 매물이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돼도 바로 그걸 내려야 되는데 그 차량을 내리지 않고 뭐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내린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몇 달 전에도 경기도청에서 이 불법 허위 미끼 매물 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을 단속을 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허위 미끼 매물 사이트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벌칙 조항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퇴출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서 비율을 낮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것들도 이 법정 기관이 4개지만은 실제로 문제가 일으키는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3아웃 체인지라든지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확실하게 퇴출시켜서 구멍을 막아야 되거든요. 제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거를 악용한다든지 또 예전에는 지방 같은 데는 백지도 있었어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아예 기록을 안 하고 이 돈을 받고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실제로 보질 않고 양호양호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가 완전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완전치 못해서 소비자의 불만을 제시를 해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가 좀 상이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입증이 됐을 때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해요. 근데 극히 일부 기관만 이 추후에 대장을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소비자 불만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보상을 했다라는 대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 일본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5만 대 이상을 점검한 전문가들도 이 에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서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없다는 거, 우리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보험에 대한 부분들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것들도 기관에 대한 어떤 3아웃 체인지라든지 이런 벌칙 조항 또 실시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 법정 의무 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얼마큼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지 이 부분도 모니터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허위 미끼 매물에 대한 사이트는 계속 퇴출을 해주고 또 사이트에 올릴 때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관리 그러니까 이 중간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제대로 해주느냐를 통해서 이 소비자와의 비대칭성을 줄여주는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어서 정책 요구를 가장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아마 이 중고차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금 뭐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상생협력위원회 이 완성차의 중고차 분야 진출에 대한 부분들 전체 좌장을 보고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결렬이 돼서 아마 어제 발표를 했죠. 1월 두 번째 주에 중기부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저께 언론으로 발표가 됐는데 아마 기대를 하고 있어요. 1월 두 번째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서 가부간에 지금 진행되어 온 부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완성차 업계가 일부 들어와서 지금 쇄신, 리프레시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거의 10명 중에 7명이 소비자단체가 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리프레시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미 뭐 SK엔카라든지 대기업 기반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수입차 업체는 이미 6, 7년 전에 진출을 해서 신차와의 시너지 효과도 내고 있는 부분들 측면에서 완성차 업계만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냥 100% 그냥 열면은 골목 상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협약서 만든 내용 자체가 3, 5, 7, 10% 그래서 4년 이후에 10%까지 진출을 하는 이런 그림이 합의가 됐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매머드 기관인 한국중고차협회를 두고 이런 검증 기관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선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정책 요구를 통해서 나온 미국과 유럽, 일본을 해외 사례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신차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진국에서는 애매모호한 항목은 빼버렸습니다. 아예 보조를 못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신차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뭐 미세 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이 사고차에 대한 정의를 안 해놨습니다. 사고차라는 거는 일반 소비자가 볼 때는 트렁크 리드라든지 문짝 하나만 갈아도 사고차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사를 풀어서 통째로 이 순정품을 갈아주는 것은 감가는 될 망정 사고차는 아닙니다. 선진국에서는요. 도리어 사이드 실이라든지 용접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이런 또 차가 충돌을 해서 밀렸다든지 프레임 이런 것들을 사고차로 정의를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보험 처리된 것을 보험 사고로 생각을 해요. 다 사고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흠집만 있어도 또 창문짝 하나만 바꿔도 사고차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강까지 사고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대칭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교부를 해주는 진단 평가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10,000명 정도 지금 그 전문가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공인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이 아마 머지않아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리사업의 매매 정비 폐차로 돼 있는데 아마 진단 업종이라는 아마 새로운 업종이 머지않아서 생길 겁니다. 저기 이제 진단 평가사라는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진단 업종이라는 게 나와서 객관적으로 매매하고는 완전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이 기준을 갖고 아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라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이 지금 조합이 돼서 한 가지만 개선돼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개선의 노력을 이룬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낙후된 분야가 국내에서 아직 중고차 분야라는 거.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지금보다도 시장을 1.5배에서 2배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파이를 굉장히 키우면서 선진형, 한국형 선진 모델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은 시장도 커지면서 또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더 기회를 좀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셔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코리아 스타트업의 최성진 대표님께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에 좋은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만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초기 스타트업부터 뭐 유니콘까지 1,800개 이상의 그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고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뭐 투자를 받아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해 볼 때도 조금 이런 소비자 신뢰나 뭐 이런 거래 투명성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뒤처져 있는 것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중고차 시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이나 어떤 플랫폼 서비스의 역할이 굉장히 활약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소위 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레몬 마켓, 정보가 불투명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그다음에 불투명성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레몬 마켓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레몬 마켓의 예로 드는 게 중고차 시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레몬 마켓의 대표적인 예로 중고차 시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뭐 플랫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중고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런 정보 비대칭과 불투명성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이 이런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앞으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약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대기업 진출 부분이 이제 뭐 중고차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 대기업 진출을 소비자가 왜 환영하느냐 의 의미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고차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를 하는 입장인데 소비자답게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내 돈을 내고 사지만 이것이 정말 적절한 품질에 적절한 가격에 그 구매할 수 있는 것인지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대기업이 진출한다 그러면 소비자도 비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환영까지 하게 되는가 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대기업 진출로 그러면 다 문제들이 해결이 되느냐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전반적인 그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결국 경쟁이 일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중심적인 구조, 중고차 뭐 매매 단지나 딜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뭐 성능 기록부라든지 이런 각종 규제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저는 다양한 스타트업, 다양한 모델, 뭐 플랫폼 모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이제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뭐 서비스 경쟁, 품질 경쟁을 일으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토론회에 참여하기 전에 뭐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나 글로벌 시장 상황을 조금 스타트업 쪽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중고차 스타트업 부분은 올해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당연히 코로나 그 이후에 이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뭐 굉장히 유망하다 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스타트업들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계적으로 한 60억 달러 이상, 한 7조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 이거는 이제 이 모든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받은 한 3천억 달러의 2%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부분에서 스타트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바나라든지 브이롬 같은 기업은 이미 상장을 해서 카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시장의 아마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중고차 자판기 같은 그런 서비스 일주일 내에 원하면 반품도 가능하고 교환도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올해 보면은 특징적인 게 멕시코 같은 경우도 멕시코 최초의 그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이제 비상장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카박이라고 거기가 이제 4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카썸이라는 이제 중고차 유니콘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이 스타트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고차 거래의 중심적 역할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고차 판매 관련해서는 이제 헤이딜러, 딜러들이 구매하는 거는 이제 헤이딜러라는 스타트업 서비스가 굉장히 그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고, 체카라는 스타트업은 이제 중고차 통합 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수입차들의 중고차 인증을 여기에서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미국의 카바나 같은 이제 중고차 자판기를 올해 안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카톨이라는 회사에서 여기는 이제
국토부 데이터랑 정비 보험 데이터 한 13군데에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사고 정비 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차의 어떤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판매 모델이 아닌 이제 구독 서비스 하고 있는 더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소비자를 위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규제 부분하고 데이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그 중고차 판매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몇천 평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온라인 그 중고차 거래 업체가 굉장히 등록을 안 받아줘가지고 그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 맞춰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서 시장 진입 규제로 보이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데이터 부분은 뭐 중고차에서는 핵심적인 것은 물론 그 품질 데이터이겠습니다만은 그 공공에서 그러니까 그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부분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장에서도 이제 품질과 관련 데이터를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하면 결국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역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 이 품질과 신뢰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차제에 이런 그 중고차 시장에 있어서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좀 깊이 있게 더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중고차 시장이 뭐 어떤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한 방식으로 대기업 진출이라는 걸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 자동차 검사 정비 업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검사 정비 사업 조합 연합회 전원식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능 점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능 점검은 제도적으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비자도 보호받을 수 있고 많이 잘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안 지켜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성능 점검자의 독립성이 좀 필요합니다. 성능 점검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분들이 결국은 성능 점검을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능 점검이 좀 더 원칙적인 선에서 성능 점검을 한다면 그 성능 점검장에 성능 점검 차량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성능 점검자의 독립성이 제일 첫 번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성능 점검이 현재의 기준으로, 시설 기준으로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 점검을 하려면 기계의 결함을 찾는 건데, 물론 사고차나 이런 부분은 육안으로도 검사할 수 있지만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차량을 노드 테스트, 쉽게 해서 주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성능 점검자의 시설 기준으로는 그런 변속기나 엔진 출력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성능 점검자의 시설 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새로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험 장비를 또 보완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 점검자가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차량 가격이 올라가고 비싸고 이런 불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모든 성능 점검을 하든 모든 비용을 매매업자가 부담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보험료도 그 매수자, 차량을 사는 사람이 내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그 매매업자가 부담을 하다 보니 모든 부분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비싸지고, 모든 권한을 파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매매업자가 갖고 있다 보니까 성능 점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만약에 바뀔 수 있다면 성능 점검을 매수자, 차량을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지는 매도자가 하지만 차량을 사는 사람이 성능 점검을 해서 매도하는 물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 안 다른지를 차 사는 사람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잘못했을 때 엄한 처벌을 하면 좀 더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가 민간으로 넘어온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처음에 자동차 검사가 민간에서 할 때 많은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검사 제도를, 처벌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좀 만들었어요. 2년 전에 아까 그 우리 김필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트라이크 가급제도 만들었고, 또는 한 번 행정처분을 하고 두 번째는 사업 정지가 아니라 사업 취소로 강한 처벌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 검사가 그 이후에 2년 전부터는 그러한 어떤 부실 검사나 또는 어떤 이런 위반된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점검도 결국은 그 어떤 처벌 기준이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성능 점검을 하는 사람은 국가기술 자격을, 일정한 라이센스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라이센스를 갖고 해도 결국은 성능 점검자 하는 사업주 대표의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처벌을, 예를 들어 성능 점검을 허위로 또는 뭐 이렇게 그 물량을 받기 위해서 부실 성능 점검을 하실 때는 강한 행정처벌, 예를 들어서 그 성능검사원의 자격정지를 뭐 6개월을 한다든지 1년을 한다든지 이러면, 강한 처벌을 하면 성능점검이 좀 더 올바르고 곧고 바르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능점검이 근본적인 부분은 유관검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라는 부분은 결국은 시설 장비나 모든 부분이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네네, 올리겠습니다. 네,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예, 네. 출장 중이라. 예. 중요한 말씀은 다 해주신 걸로 알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대구 카톨릭대 자동차학과의 김정윤 교수님께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저는 대구 카톨릭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소비자연맹에서 개선 방안 제안으로 말씀하셨던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김필수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고차 시장의 이제 개선 방안으로 소비자 연맹에서 이렇게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해 오신 걸 보면, 결국에는 그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와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제 신뢰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를 이제 구매를 할 때,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맞는 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이 좀 더 이제 좀 신뢰성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소비자연맹에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이제 매매할 때 상태 점검 기록부 항목을 보면, 아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목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양호, 불량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미세 누유나 미세 누수나 이런 항목들이 있어서 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주관적으로 또는 이게 좀 불가능한 부분들도 많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중고차 상태 점검 기록부의 항목을 보면 다 관능 검사로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차량을 이제 중고차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이제 받으러 이제 가면은 정기 검사 항목이 또 있거든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항목에 보면, 관능 검사 이외에, 뭐, 아까 이제 전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관능 검사 말고, 이제 휠 로더에 차를 띄워서, 뭐, 제동 능력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출가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에 이제 하중 분포나 이런 어떤 주행과 관계되어 있는 성능들을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익숙해져 있는데, 우리가 중고차를 이제 구매를 할 때 보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는 관능 검사 항목이 이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대기업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때도 결국에는 이제 인증된 중고차이냐 또는 뭐 보증된 중고차이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고차 구매를 하고서도 수입차의 인증, 중고차 판매 또는 검사소에 가서 제3자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가서 개인적으로 매입한 중고차의 성능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중고차 매매를 할 때 구매자가 보는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는 아까 이제 전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고차, 우리가 이제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발급할 수 있는 지정정비 업체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시설 장비에 관한 규칙이, 그냥 리프트가 있고, 관능 검사를 할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 정비 업체의 자격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는 그 정도의 시설을 좀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매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완이 되면 아무래도 좀 신뢰가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서 또 하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간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부에 성능 점검 기록부에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사실은 뭐 제가 자동차 운행은 많이 하지만 잘 모르는데 오늘 걸 또 배운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이제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중고 물건에 대한 뭐 신상품하고 중고 물건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중고 자동차 구매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중고차 매매와 관련돼서 소비자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빨리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필수 교수님께서 당사자 거래하고 사업자 거래, 그런데 당사자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당사자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자 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시스템을 정착시켜 놓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들도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도 일단은 굉장히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고차 매매와 관련해 가지고 정재현 께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상품의 경우에도 이렇게 물건 구매와 그다음에 교환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소비자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품목은 자동차가 당연히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기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지금 여태까지 중고차 매매를 했던 매매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서비스라든가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러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이제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대기업으로 인해서 요 기존의 골목 상권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쪽에서 좀 지원이나 서포트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요 기존의 중고차 매매업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자율적인 피해 구제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좀 두셔가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개별 사업자와 신경질을 벌이면서 고통을 감수하게 하지 마시고, 이러한 어떠한 협회나 종합 단위의 자율 피해 구제 센터를 둬서 소비자가 좀 마음 편하게 소비자 피해를 문제 제기하고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 센터가 역할을 잘해서 소비자 피해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 정부는 요 기존의 매매업자들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홈페이지의 정보 제공 사이트의 구축이라든가 혹은 자율 소비자 피해 센터의 구축이라든가, 또한 성능 점검을 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하셔서 기존 매매업자들도 좀 경쟁력을 키워주시고 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계속 또 말씀되는 것이 뭐냐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소비자 피해라든가 소비자들이 불만 제기하는 것들을 보면 안전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검사를 할 때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겠는가 검사하는 항목, 그런 항목들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특히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중요 항목으로 좀 돌출되게 소비자가 금방 인지하게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기록부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의무 고지가 되도록 법에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의무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 또 구매하기 직전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페널티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마음 편하게 구매하고 또 문제되기도 할 수 있어야 구매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고 소비자가 고통받고 꺼려하는 점이 없게끔 제도가 보완되어야 오히려 그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 사실 약간 통신 상태가 불량했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연결을 하다가 좀 어려웠던 고한수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한수 본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화면 공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 중고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조사된 한선명에서 조사한 자료와 같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전자의 최선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내용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전국연합회 전원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능 상태 점검의 독립성의 문제하고도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각각의 중고차 매매에 있어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판매를 하는 판매업자, 그 다음에 성능 상태 점검을 하는 성능 상태 점검업자, 그리고 정비를 하고 있는 정비업자, 이런 그 각각의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생산을 하고 자동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을 해서 정부에 제공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정보는 소비자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매끄럽게 잘 작동되고 몇 가지의 산업기술적인 아이디어를 연결을 한다면 보다 더 소비자들한테 공정한 정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허위 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올려서 하는 허위 광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과거에는 심했는데 지금은 고의적으로 허위 광고 매물을 올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실제로 존재하나 정보가 누락이 되거나 또는 현장에서 이제 그 절차상의 문제인데 차량을 판매를 하면 매물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에 대해서 판매가 되면 그 판매한 정보가 빨리 갱신이 되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차가 생기는 문제죠. 갱신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 사이트에는 매물이 있는데 현장에 가면 차가 없다든가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고의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나 그 데이터 갱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구매자가 현장에 갔을 때는 해당 차량이 없거나 아니면 그 차량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것. 예를 들면 성능 상태 점검도 서울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던 차가 서울에서 성능 상태 점검을 한 후에 서울에 있는 매매 상사에서 등록이 됐지만 이 중고차가 경기도로 와서 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성능 상태 점검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있고, 그러니까 성능 상태 점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매하는 차량을 제시매도를 하거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시스템에 이제 등재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그 중고차 매매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고 하는 사업체마다 관련돼 있는 행정 그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매매 상사는 재심에도 반환 신고에 대한 시스템적인 데이터의 갱신의 이슈가 있고 중고차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거는 이의 변조,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이의 변조에 대한 이슈가 있고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정비는 그 정비를 전송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각각 데이터가 결국은 국토부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매우 유기적으로 즉시 지체 없이 연계되어서 소비자한테 제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각각의 소비자는 각각의 시스템에 각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야 되고 또는 각각의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는 데이터가 갱신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데이터가 최신 버전이고 어느 데이터가 그 전 버전인지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통합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생기는 매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중고차 그 인증과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제 그 허위 매물을 차단하는 것인데 제일 정부의 실천 의지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보면 그 중고차 매매 같은 경우는 매매 상사에서 차를 판매하면 재심매도를 하고 반환 신고하면 지체 없이 사업조합에 보고를 하고 사업조합은 지자체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최대 45일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45일이 걸리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데이터 업데이트한 거는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이미 구 데이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홈페이지에 일반 민간 포털 사이트나 매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 이게 허위 정보, 허위 매물이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싱크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허위 매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기술적으로.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고 사이트 인증제입니다. 저희가 과거에 그 문자 메시지 대량 스팸 발송 때문에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사이트는 인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발신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지 못하게끔 하는 인증을 받아야만이 문자 메시지 사이트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는 사이트를 인증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증은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매매 사이트에 즉시 연계하여서 API 등으로 연계하여서 제공케 하는 것을 구현했을 경우에만 이 사이트를 인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증한 마크를 붙이게끔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럼 인증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 성능 상태 점검 또는 매매 쪽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성능 상태 점검 정보를 이 매매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QR코드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있는 여기에 성능 상태 정보든 관련된 차량의 정보를 QR코드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QR코드에 정부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이트, 중고차 매매 인증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QR코드나 이 인증 마크를 변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실시간으로 링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만약에 정부에 저희가 정비 이력 전송이든 성능 상태 점검이든 매매에 관련된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사이트, 매매 사이트이든지 간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에 만약에 인증 정보가 QR코드가 없거나 인증 정보가 없다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매매 차량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케 하여서 소비자가 언제든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수시로 즉시 관련된 정보, 매매를 했으면 매매해야 되는 정보, 성능 상태 점검을 했으면 성능 상태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순간 이 사이트하고도 바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만 한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불신하고 있는 70%, 80%, 90% 많게는 해당되는 그 허위 매물이거나 과장된 정보를 가지고 미끼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정보들을 상당 부분 스크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흐름들을 예시를 보면 각각의 매매 사이트에 있는 그 차량의 정보를 화면을 보고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확인하면 그 중고차 재정부 사이트로 바로 접속이 되어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중고차 재정부 사이트는 API를 통해서 각각의 매매 상사,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의 정보, 보험개발원의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변조하지 않으면,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않으면 이 매매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은 다 실시간 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정부의 의지와 방법이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시스템들이 충분히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큼 잘 연계해서 제공케 할 것이냐, 기술적으로 제공케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고, 요것만 구현이 된다면 오늘 발제해 주시는 그 소비자 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많이 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지금 제도적으로는 현재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소비자한테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사람은 매매업자입니다. 그런데 생성하는 사람은 성능 상태 점검업자입니다. 그런데 성능 상태 점검업자가 소비자한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업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성능 상태 점검업자가 정부에 제공하고, 정부는 소비자 또는 매매업자한테 제공케 해서 중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전국연합회 전원식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능 상태 점검의 독립성입니다. 이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금의 불신의 문제는 해소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뭐 두서없이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와 관련된 방향으로 개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중고차 정보들을 제공하여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6분의 토론을 듣고 혹시 주제 발표를 한 정지현 사무총장이 뭐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좋은 의견들, 또 전문가의 또 다양한 시각을 들으니까 또 중고차 시장의 이런 또 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한수 본부장님이 제안 주신 그 매매 사이트를 통한 인증과 관련해서 저는 김비수 교수님하고 김정윤 교수님께서 좀 전문가 시각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현실 가능, 저는 그냥 정부 사이트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는 게 또 맞는지에 대한 또 약간 좀 생각도 들어서 김필수 교수님과 김정훈 교수님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뭐 할 얘기는 사실 중고차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매년 정부 중고차 관련 개선 세미나를 이제
정부하고도 진행을 한 20번 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정보도 주고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 선진형 모델,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것들을 모델 제시를 해서 자연스럽게 글로 쏠려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대기업 진출, 완성차 업계 진출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한꺼번에 들어오기보다도 일부 들어와서 역할 분담을 해서 소비자가 왕이다 보니까 소비자가 좋은 모델로 가면은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성능 상태 점검 기관에 대한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제가 한 6, 7년 전에 이 제도를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따졌던 것이 매매 업계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차를 팔면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능 점검 기관은 매매 업체와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이 차를 평가를 하고 그 차에 대한 상태를 소비자가 보고 할 수 있게끔, 또 중요한 것이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부분들,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선을 좀 해줘야 돼요. 너무 신차같이 뜬구름 잡는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빼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을 집어넣어야 돼요. 요새 뭐 보이지 않게 가장 큰 게 사고차고 침수차에 대한 것들은 중고차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딜러들이 이 소비자가 원하면 뒤에다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사고차 침수차에 대한 여부를 추후에 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보상에 대한 것들은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도 국토교통부에 제시를 했지만은 잘하는 기업들 있죠. 요새는 최근에 자정 기능도 좋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업도 많고요. 단지별로 허위 미끼 매물이 있으면은 퇴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단지 이미지가 버려지게 되면 아예 소문이 나거든요. 요새 또 매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잘하는 기업이나 단지는 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 같은 데 올려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건전한 기업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고, 또 못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면서, 그러면서도 허위 미끼 매물을 올리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시간 검토를 해서 이 고발 조치를 통해서 퇴출시키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그 고한수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예요.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허위 미끼 매물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요, 차가 판매가 되면은 바로 이 차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며칠 후에 내린다든지 일주일 후에 내린다든지 그 일주일 사이는 뜬구름이 잡혀 있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규정을 해서 판매가 되면은 바로 내려서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국토교통부 쪽에다가 제시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정비 이력 정보도 의무화돼서 다 입력을 하게끔 돼 있어요. 주행거리도 다 쓰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험 개발원 카이스토리 처음에 만들 때도 제가 자문해 주면서 만들었는데요. 이 보험 이 사고 이력 정보, 또 정비 이력 정보, 그다음에 자동차 몇 년, 5년 지나면 검사 이력 정보가 있죠. 이 세 가지가 각각 전산이 돼 있어요. 이걸 통합하라고 제가 국토교통부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이력, 검사 이력, 보험 이력, 이 세 가지를 크로스 체크해 주면은요, 예를 들어서 주행거리 조작 불가능합니다. 크로스 체크돼서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예 운신의 폭이 없어져요. 그리고 투명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카이스토리 보험 사고 이력 정보도 3개월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게끔 돼 있는데, 그 2, 3개월 사이에는 아예 이 정비업체에서 등록이 안 되게 이 무허가 정비를 하게 되면은 그냥 시장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토리에 대한 것들도 좀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정도 썼다 그러면은 이 비용이 어디에 썼는지를 모릅니다. 보험료로 이 지불이 됐는데 이게 과연 뒤에 뭐 받쳐서 어느 부분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보강을 해서 차가 보험 비용이 지불되게 되면은 그 어디에 비용이 지불됐는지 써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은 카이스토리 뭐 1,000원, 2,000원 주고 들어가더라도 뜬구름 잡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부위가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지불됐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세 개의 이력 정보를 합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관리도 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기부에서 1월 초에 이 최종심의위원회를 발표를 하겠지만은요, 이 국토교통부에다가 한국중고차협회를 두고 여기에 각 단체가 다 들어온 거지. 카이다부터 다 들어옵니다. 굉장히 메모드 기관이 들어오는 거를 제시를 했었고, 국토부도 알고 있고 중기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전체 자장을 보면서 제안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이 완성차 업계가 들어와서 몇 퍼센트 진행하는 것도 확인이 되지만은 또 이 중고차협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 이력 정보를 통합을 한다든지 또 허위 미끼매물 사이트를 통해서 퇴출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금 제시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고한수 본부장님이 제시했던 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잘하는 기업은 홍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문제가 있는 기업은 퇴출하면서 선순환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향후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소비자연맹이 좀 더 이런 이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으니까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통해서 정보하고 뭐 교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에 대한 것들, 또 소비자 인식도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 계속 제시를 해서 선순환 효과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분명히 시장도 커지면서 선진형으로 또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러한 분야가 중고차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필수 교수님의 또 추가적인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말씀 주신 분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뭐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간략하게 말씀 주실 분이 계실까요? 손 드시는데. 고한수는 손 드시는데. 네. 김정은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선생님 그거 김정은 교수님. 네, 고안수 본부장님도 잠깐 말씀 주시고요. 혹시 김정희 교수님 말씀해 주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저를 검역을 하셨는데 김필수 교수님께서 뭐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중고차 이제 성능 상태 점검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정부기관이 이렇게 끼어서 또다시 뭐 검증을 한다거나 인증을 한다거나라는 것은 뭐 시장에 좀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기업에서도 관련해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인증 중고차랑,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3자 인증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또 검사소도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는 김필수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차량 상태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로 놔두고 성능 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있는 거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해서 말씀을 마저 들었고요. 고한수 본부장님 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필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성능 상태 점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자에 말씀하신 거 있는데 사고차에 대한 정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고차에 대한 정의하고 침수차에 대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침수차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침수차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와서 장마철에 차가 빠졌을 때의 침수차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수통을 트렁크에다 실었다가 엎질러져서 젖었을 때의 침수차를 얘기하는지 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수차가 바퀴에 반절을 잠겼을 때 하는 건지, 바닥 매트를 적셨을 때 하는 건지, 운전석 시트를 젖었을 때의 침수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사실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고차가 침수가 되었던, 사고가 났던, 수리를 한다는 표현은 특히나 보험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되었다고 해도 깨끗이 차를 원상 회복을 한다면 그 원인 행위, 그러니까 침수가 되었던, 사고가 되었던, 차가 원상 복구이 되었다면 사실은 그 원인 행위에 대한 거는 관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 사회는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라고 좀 보여져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은 소비자나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부분이라고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김정인 교수님하고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어떤 거냐면 조직이 옥상옥이 되는 조직을 또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정보는 나눠서 관리하면서 통합해서 그리고 그 통합된 정보가 산업기술 발달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저희는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해서 메모드화해서 옥상옥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데이터들을 지금 그 데이터는 전부 다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빠르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그 기술적인 부분 영역과 행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그걸 구축하는 과정에 전문 분야의 스타트업이나 이런 전문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의 확장을 누릴 수 있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고범자님이 말씀하신 이제 옥상옥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제 국토부 이 한국중고차협회에 대한 말씀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전체 좌장을 보면서 완성차 업계가 이 중고차 분야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민감한 게 중고차 단체와 이 완성차 업계의 그 민감한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좌장 보면서 뭐 3호 75로 4년 이후에 10%까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은 사업 영역 측면에 있어서 이 골목 상권이냐 대기업을 통해서 리프레시냐라는 이 상충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매년 제대로 이 퍼센트를 지켜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냐를 검증해주는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련하는 것이 이 카이다 뭐 관련 단체가 들어와서 사실 이제 검증 기관에 대한 정부에서도 이제 입법부나 아니면 행정부에서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검증을 안 해주게 되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감도가 양쪽 기관에서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마련하는 것이 제가 마련한 게 한국중고차협회를 국토부에 둔다. 국토부가 주관 기관이다 보니까 국토부는 사실 이 부담감을 느껴요. 큰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거. 근데 이게 검증 기관으로만 만들게 되면은 그 역할이 사실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온 김에 여기서 위원회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다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정기관에 대한 협회들도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 역할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허위 미끼 매물 같은 그러니까 중고차 분야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기관에서 모든 기관이 들어와 있고 정부기관도 들어와 있고 보증도 해주고 그래서 검증기관에 대한 중요성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만 만들지 말고 여기서 쇄신을 가하라는 거지 사실 아까 걱정하시는 옥상옥의 기관은 아니죠. 아니고 도리어 이 중고차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개선을 시키자. 그러면서도 지금 약정을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이 완성차 업계와 기존의 중고차 연합회라든지 단체들의 어떤 그 고민사항 또 우려사항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확인해주는 이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관이 안 생기면 좋지만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답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6분이 아주 활발하게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 앞으로 중고시장의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데 또 경쟁 시장이 사실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제 같은데 그 방법은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만큼 저희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사업자나 전문가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꾸준히 이 문제를 논의하고 정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시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